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토요일 2부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서 그죠? 5월은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거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최근은 대부분 그죠? 이 기관들의 어떤 도박판, 사기다, 속임수다. 이게 주 원인이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한다. 그렇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5월 달은 또 도박판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밸류업 관련해서 추가 대책 나왔죠. 결론은 뭐다? 아무것도 없다. 그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장난. 왜냐? 당근이 없거든요. 당근이 없는데 기업 입장에서 뭐하러 쓸데없이 그런 거 하겠어요. 갔더니나 머리 아픈데 할 일도 많은데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해요? 관심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예고됐죠. 이 밸류업을 하려면 각 기업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세제 혜택이란 걸 줘야 되겠죠. 근데 세제 혜택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밸류업 해라 하는데요. 안 할란다. 뭐 끝이에요. 뭐 제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업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봐라. 기업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할란다. 그럼 끝. 예고됐다. 왜? 어차피 거대 야당이니까 기업들의 세제 혜택, 그죠? 동참해줄 이유가 없어요. 가뜩이나 그죠? 주식하는 사람들 금수저 프레임 씌우고 있는 이 마당에 그냥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건요, 검투세예요. 이 개인들이요, 어떤 개인들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만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야, 네가 연간 5천억 벌어가지고 세금 낼 일 뭐 걱정해? 야, 그러고 나는 5천억 내가 벌어가지고 세금 좀 내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개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소수의 1%, 돈 많은 1%, 그 정도가 문제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요, 정말 무지한 생각이에요. 개인들만 모여서는요, 절대 시세를 못 내요. 매기 효과,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작전 세력, 큰 손, 이런 사람들은요, 매개 효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뭔가 시세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이 적당히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왕의 매기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세 안 나요. 재미없어요. 주시장은요, 오히려 폭락한다 봐요. 폭락. 그리고요, 만약 검투세가 부활되면 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미장 떠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큰 손들 입장에서도 차라리 미장 가지. 뭐하러 여기에서 세금 다 뜯겨가면서 하겠느냐.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또 검투세 이야기하면 꼭 하는 거 있어요. 개인들은 정치로 연관 지어요. 니는 1번이냐, 2번이냐. 참 답답해요, 답답해. 그런 사람들 보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주식을 이야기하면 주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꼭 주식 이야기하면 정치로 넘어갔더라고요. 요즘은 하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저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투세 부활, 이거는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 검투세가 본격적으로 부활하고 이런 식으로 막 되면요, 1년 중에 상당 기간은 주식을 쉬어야 될지도 몰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근에요, 매매는 기관들, 그죠? 계속 말씀드리죠. 기관들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무위험, 무수익. 책임질 놈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은 넘쳐나는데 이 돈으로 주식 배팅해가지고 내가 벌어오겠다. 손해를 봐도 내가 책임 당하겠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물론
능력되는 사람도 없다. 저는 그래 봐요. 웬만큼 능력되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어디? 유튜브 하러. 그죠? 다 떠나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중이 떠중이만 많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은 기능을 상실했어요. 주식 본격적으로 막 허업을 반해서 개인, 외인, 기관, 진금성부 한번 해볼까? 제일 먼저 맞아 죽는 게 기관일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 만들었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뭐 신규 공모주 도박판 여러 대 맞더리가 있다가 나중에는 그거 떨어지면 아마 수익이 급감하겠죠. 수익이 급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정권사 직원도 무더기 해고하겠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지금 지 눈깔이 지가 막 열심히 찌르고 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최근에는 선물, 옵션, 또 연계한 프로그램 매매가 급증을 해요. 급증. 그죠? 이 프로그램 매매란 거는 그냥 뭐 어떤 선물과 현물의 어떤 그죠? 이 차를 이용해서 그냥 기계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코스피 200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또 휘둘리는 거예요. 소위요. 이 배꼽이 배를 막 흔들고 있다.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매매나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또 선물을 또 이해해야 돼요. 최근에는 그죠? 일주일마다 또 미니 옵션, 그죠? 영향력이 점점 커져요. 그래 되는 것도 또 최근에 ETF라는 이런 규모가 또 엄청나게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추종. 본인 의지, 판단은 없어요. 그냥 무위험, 무수익만 노리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끝없이 추종. 이런 이상한 현상이 막 벌어져요. 조금 있으면요. 아마 사람과 개인과 인공지능이 싸워야 되는 인공지능과 단타 대결하는 그런 장이 올 거예요. 물론 지금도 상당수 그죠? 이용을 하기는 해요. 뭐 한때 어떤 종목에 그 메리츠 증권에서 매수 들어오면 와 이것도 막 맥이 들어왔다. 물 건너갔다. 또 주식 완전히 꼬장지기겠다. 그죠? 기계가 단타치로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문제가 많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가 막 꼬여있죠. 꼬여있어. 끝없이 막 꼬여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죠. 수급이 가장 꼬여있다. 우리가, 그죠? 자꾸 부정적으로 안 좋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 현실이란 거는 저의 생각이죠. 제 생각이 100% 맞다. 뭐 이렇지도 않아요. 단지 내 돈 내가 알아서 그죠? 판단하는 거예요. 내 돈으로 내가 주식을 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래 뭐 이해하셔도 좋아요. 밤사이에 다우 나스닥 올랐다고 와 좋아할 것도 없고 또 우리는 휴장이라고 억울해할 것도 없다. 또 월요일까지 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월요일날 밤에 다우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죠? 문제는 또 5월 7일 되면 뭐죠? 또 도박판 벌어져요. 뭐가? 코칩이라는 회사가 또 신규 상장하죠. 근데 이 회사는 또 2차 전지 관련 회사예요. 그러면 또 개인들 한장하겠죠. 확 또 정신없이. 그럼 최근에 보셨잖아요. 이 하나 딱 등록되면 그날 하루 장세가 어떻게 펼쳐져요? 지루하죠. 재미없죠. 거래 없이 지지지지지 막 찔끔찔끔 병든 닭처럼 그냥 맥없는 장이 끝없이 펼쳐져요. 내가 보유하고 종목은 화면이 멈췄는지 로그인 새로 해보고 툭툭 치보고 해도 잠잠해요. 그게 도박판 장이죠. 근데 5월 7일 날 코칩 상장해요. 그러니까 뻔한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지루한 흐름이 그죠? 예상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만 끝나느냐? 5월 8일은 더 머리 아파요. 뭐? HD 현대마린솔루션 또 등록되죠.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났는지 그죠? 개인들이
그래도 현대인데 하고 떼돈 벌 거라고. 그죠? 대출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 가계대출이 급증했어요. 그 돈 중에 상당수가 공모주로 다 흘러간 거예요. 그 공모주 중에 최대은은 뭐다? HD 현대마린솔루션. 이 한 종목이에요. 청약 증거금이 25조가 몰렸어요. 25조. 기가 차죠. 이 회사가 물론 이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비싸다. 그죠? 회사가 좋다 나쁘다 그 개념이랑 비싸다 싸다 개념이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판단은 각자겠죠. 근데 5월 8일 날 현대마린솔루션이 등록되는데 일단은 결정가가 83,400원이에요. 83,400원. 맞습니까? 네. 83,400원이랍니다. 그러면 시총이 3조 한 7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가가 보합으로 딱 출발하면 그때만 해도 시총이 한 3조 7천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도박판 개인들이 와 덤벼들고 10%, 20%, 30% 오르면 시총이 뭐 4조, 5조 훌쩍 뛰어넘어 버리겠죠. 이거는 현대마린솔루션 걔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뜩이나 수급이 꼬이고 돈이 없는 이 장에 또 돈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당연히 외인 기관은 또 다 팔아치우겠죠. 그죠? 다 팔아치우죠. 당연히 최근의 흐름이 다 그래 흘러갔으니까 뭐 얘라고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100% 다 팔아치우죠. 물론 락 걸린 물량은 말고 팔 수 있는 물량은 그 첫날에 무조건 띄워서 다 팔아치우는 게 요즘 추세인데 99.9999%가 그래 했으니까요. 그러면 얘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죠? 저 주식을 사서 물려있는 사람, 들고 있는 사람은 개인이에요. 그러면 그 자금이 그대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유동성은 말라가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오를 여력은 없어요. 점점 가만 가서 어려워져요. 저건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주식시장을, 그죠? 코스닥 협회든, 코스피 협회든, 이 관리를 하는 이 운영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막 상식 이하예요. 수준 이하. 아, 이거 내 정년 퇴직 때까지 안 망하면 돼. 내 있는 동안만 안 망하면 돼. 딱 그 정도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장은 안 봐요. 죽으라고 막 공모주예요. 요즘 멍청한 개미들 넘쳐나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공모주 막 덤벼드니까 다 등록해. 무조건 다 등록해. 무조건 비싸게 사줘. 근데 100%, 200%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제는 한 20%, 30%.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대마린솔루션, 글쎄요. 한 얼마나 오를까요? 모르죠. 개인들이 또 한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83,400원에가 시총 3조 7천억으로 보면 퍼가 한 3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조선주들, 실적 좋은 애들, 바닥에서 헤매는 주식들 많아요. 그죠? 그런 애들은 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현대마린솔루션은 퍼 30까지 허용해주고 그 이상도 허용해주고 아주 좋은 회사인데 돈 잘 버는 많은 조선주들이 바닥에 헤매고 있는데 걔네들은 그죠? 조선주가 아닌가요? 그죠?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개인들은 그런 생각 없어요. 기관도 그런 생각 없어요. 기관들은 어떻게 울가가지고 팔아먹으면 끝나는 거고 개인들은 폭탄 돌리기든 뭐든 나는 어차피 단타야. 들어가서 이거 한 분만 먹고 빠져나오면 돼. 그런 생각이고. 답답하죠. 그거는요, 왜 이 개인들은 2차 전지를 이렇게 집착을 할까? 그거는요, 어느 시기나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했어. 어리석었어. 공부를 안 했어. 판단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찌라시를 기사라고 믿고 많은 고령,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를 뉴스라고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렇듯이 누군가가 팔아먹기해서 만들어 놓은 찌라시를, 그거를 정보라고 믿는 개인 투자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돈 꼬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질문하신 거, 우리, 회원님도 하나 저한테 질문한 게 그거예요. 기사 링크 해준 거. 해줬는데,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많이 빠졌죠. 에코프로도, 그죠? 액면 분할을 해서 지금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지, 실제는 한 50만 원대죠. 근데 그 50만 원대도 고점이 150만 원이니까, 그죠? 한 60% 이상 빠졌죠? 많이 빠졌나요? 저는 지금도 싸다 생각 안 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 그래요. 너는 왜 그렇게 2차 전지를 싫어해? 특히 에코프로 시리즈 왜 그리 싫어해? 욕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죠? 작년 여름부터 그랬죠. 작년 여름부터 에코프로 막 150만 원 이래 할 때, 그죠? 이거는 미친 짓이라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때부터 끝없이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괜찮으냐?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저의 기준이죠. 계산 방법은 제 생각이에요. 전 미래 그런 거 안 믿어요. 눈앞에 있는 주식은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그만큼 비전을 제시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면 그거는 쓰레기일 뿐이에요. 사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대급요. 지나온 주식들, 왜? 그 당시는 전부 성장주니 뭐니 떠들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었어요. 무슨 버블 다 경험을 했어요. 특히 IT 버블, 그죠? 바이오 버블. 그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반복이다 봐요. 질문하신 거요. 질문하신 게, 링크 해준 그 기사, 그거는요, 그 기사가 뭐냐면, 이번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그죠? 295% 증가했다. 그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급증하면 이제 바닥 찍고 턴 하는 거 아니냐. 어떤 그런 질문인데, 이런 게 찌라시예요, 찌라시. 그죠? 가치라는 건요, 그냥 숫자예요. 회계예요, 회계. 그냥 이만큼 가치가 있는지 보면 되잖아요.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이번에 적자 났어요, 적자. 그죠? 적자 났죠? 성장주, 언제 좋아지는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제가 에코프로 볼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에코프로의 미래를 보려면 테슬라 보면 되잖아요. 테슬라가 어떻게 돼가 있는지. 근데 테슬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고사양주, 아주 비싼 차 팔다가 안 되니까 점점 내려가. 이제는 저가 차, 그죠? 소형차, 경차 팔려고 막 하고 있어. 근데 경차를 떡 팔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샤오미다 뭐다 막 덤벼들어. 같이 경차 팔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때, 그죠? 어린 암소 송아지만 선별해서 스테이크 전문으로 하는 그런,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점점 궁핍해져가지고 이제는 라면 팔고 있는 거예요. 분식점. 떡볶이, 라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소상공인, 그죠? 영세업자들하고 그냥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라면 한 그릇 팔아가지고 남는 마진이랑 송아지, 스테이크 팔아가 맞는 마진이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에코프로 적자 났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시총이 13조가 넘어요. 그죠? 적자 기업이 시총이 13조? 이거 언제까지 봐주는데요? 글쎄요. 그건 뭐 각자 믿음이죠. 근데 어쨌거나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안 봐요.
에코프로 BM도요. 어떤 그게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분기 영업이익이 295% 증가했다는 이 말은요. 왜 찌라신가 하면 보통 보면 이제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라 어떤 그렇게 하죠. 예를 들었어요. 나는 이번에 어떤 애널이 나는 이번에 에코프로 BM이 적자가 날 줄 알았어. 적자 날 거야. 막 예상을 했어요. 또 어떤 게 아니야. 얼마쯤 날 거야. 그랬는데 대부분의 어떤 평균 어떤 예상치를 해야 되나? 그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16조 정도 1분기에 이익이 날 것 같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1분기에 발표를 딱 하니까 이익이 66억 났어요. 16억 이익 날 거라 예상했는데 66억 이익이 났어요. 1분기에. 그러니까 숫자 쫙 계산해가지고 295% 증가, 급증 기사를 띄운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건가요? 그죠? 문제는요. 좋다, 나쁘다 기준은 현실을 봐야죠. 에코프로 BM용 시총이 지금 22조예요. 22조 시가총액이 22조짜리가 이익이 16억 예상했는데 66억 났다고 이거를 호재라고 막 떠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2조도 황당한데 시가총액이 2천억이 한 66억 이익 났다. 1분기니까 그 정도가 적합하지.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2조짜리가 1분기에 66억 이익 났다고 이걸 호재라고 막 떠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제가 보는 거 이런 건 그냥 찌라시예요. 이런 거 사지 말라는 거죠.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주냐고요. 장치산업이라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장치산업이 가동률이 좋아질 때는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근데 장치산업은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적자가 급증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장치산업의 특징, 무서운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저 같으면 안 사겠다. 이걸 뭐하러 사냐고. 바닥이든 아니든 다시 턴을 하든 말든 볼 거 아니라는 거죠. 22조, 시가총액 22조짜리가 60억 벌었다고, 그걸 바닥 찍었다고 산다? 그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질문을 하신 거니까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295% 증가했다. 이런 수치가 나온 거라고. 그죠? 그래서 저 같으면 아예 쳐다도 안 본다. 간종해서 그냥 삭제다. 저는 요게 저희의 솔직한 심정. 이제는, 그죠? 5월달 접어들고 6월달 되고 달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어떤 테마가 그죠? 움직일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항상 비싸면 악재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매크로에서 움직이는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열심히 떠들고 어쩌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 어떤 테마, 어떤 주식도 지 가치보다 비싸다는 건요, 최대 악재예요. 싸다는 거는 최대 호재예요. 항상 주식은 반복이에요. 개인들이 왜 열강을 할까요? 찌라시에 속는 거예요. 누군가가 팔아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든 거예요. 그죠? 그 수많은 동학개미들이 신앙처럼, 그죠? 덤벼들어서 에코프로 시리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집어넣었어요. 아직도 300만 원 갈 거라고 믿는 신자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들만의 종교라고 생각해야죠. 제가 이렇다 저렇다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저는 그 종교를 안 믿으니까 근처에 안 간다. 관심 없다. 그런 생각.
종목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종목을 본다는 것은요, 가치보다 싸다는 거예요. 싸고, 싼 것을 야금야금 분할 매수를 했어. 왜? 싸다는 것은 거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손실이라서 팔 생각 없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래도 안 되고, 바닥에서 언제, 바닥 1000일인데, 바닥 밑에 지하 있는데, 사봐야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관심 없어. 그러니까 오랫동안 길게 잠자는 거죠. 이런 주식을요, 누군가가 야간 사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모았다, 이 정도 물량이면 됐다 싶으면, 하면 또 슬금슬금 차트 만들고, 찌라시 띄우고, 막 시세 급등하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열강하면 그거 다 던져주는 거예요. 한동안은요, 2차 전지 막 활개를 칠 때, 다른 모든 주식 소외받았을 때, 물론 반도체주도 다 소외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시장은 2차 전지 관심 있나요? 전부 반도체 유리기판 뭐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고 저전력이다 뭐다 열강하죠. 주식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전력망 관련된 주식도 한때는 전부 대북주였죠. 대북주 요즘 누가 보나요? 북한하고 이래 사이가 나쁜데 무슨 남북 경협주 아예 쳐다도 안 보죠. 근데 그런 주식 설금설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반도체 AI 시대에 전력은 필수고 짜고 해서 변신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남북 경협주, 대북주가 전부 인공지능 시대 전력망 테마로 초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다? 개인들이 안 보니까 누군가가 매집을 해서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또 막 개인들 열강해가 덤벼들죠. 그거 다 던져주겠죠. 그리고 세력은 또 떠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난타전을 펼치든 어쩌든 놀아라.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매집하고 있을 거예요. 주식은 항상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항상, 그죠? 남들이 안 보는 때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앞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어떤 테마가 나올까? 그 중에 하나, 저출산, 그죠? 종합대책이 나온다 봐요. 이거는요, 기존에 뭐 어떤 정치할 때, 총선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막 어떤 립서비스로 막 남발하는 어떤 그런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심각해요. 그리고 총선 때 공약을 보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공통분모는 출산 종합대책이거든요. 이거는 공통분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하든 여당에서 하든 이 정책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둘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같이 한다 했으니까. 규모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지금 이제요, 출산율이 뭐 0.7% 요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수치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죠? 왜 착각을 해요? 출산율이, 그죠? 0.7명이라는 것은 여자만 태어난 거 아니죠? 남자만 태어나는 거 아니죠? 근데 출산은 여자들이 하는 거죠. 여자애가. 그러면 여자애들이 많이 태어나야 돼요. 근데 확률은 뭐 반반이라 칩시다. 지금 현재 출산율이 0.7명이면 결국은 그 다음 세대의 출산율은 어떻게 돼요? 0.35명이 되는 거죠. 남자가 애 낳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인구가 극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국가 소멸.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래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말장난이 아닌 현실적인 것을, 정책을,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마지노선까지 왔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현실적으로 자꾸 바뀌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뭐 3조, 10조. 이번에 아마 정부에서 뭐 대통령이나 누가 발표를 하면, 그죠? 저출산 종합대책해서 규모가 한 50조? 그죠? 엄청난 예산이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왜? 여당, 야당 공히 공통분모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급력이 있게 할 거라는 거죠.
어쨌든요. 각자 시각이에요. 시장 반응은 아가방이나 어떤 기존의 꿈비 같은 이런 주식에 더 반응이 빠를 줄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제 수혜주, 진짜 수혜주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산부인과 관련된 의료 업종 이런 회사가 제 수혜주가 될 것 같다. 종목에 이미 계속 말씀드렸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5월달, 6월달은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던 테마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는 싸졌으니까. 싸다는 것은 뭐죠? 언젠가는 움직이는데, 그 언젠가는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죠? 시장이 어떤 찌라시를, 어떤 테마를 만들까 예상을 하는 거죠. 그 예상의 근거는 다수가 개인들이 믿으면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찌라시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럴싸한, 예를 들어서, 그죠? 외국의 유명 인사가 우리나라를 온다. 그래 되면, 그죠?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예. 어쨌든 휴일 쉬시면서, 그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거시경제, 매크로를 기반으로 하나, 결국은, 그죠? 그거는, 하나의 어떤 큰 틀, 시나리오다. 결국 주식이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죠? 비싸면 살 필요 없다. 싼 주식을, 좋은 회사 싼 주식을 쌀 때 찔끔찔끔 사놓으면 그게 다 돈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죽으라고 사고 팔고 해봐야 결국은 증권사 배불리 주는 거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지금 많은 모든 시장에서 금리나 계속 열심히 떠들죠. 그거 역시도요, 어찌 보면 신기루 같은 거예요. 제가 경험한 과거의 주식시장은요, 정말 무서운 일은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부터 터져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뭐죠? 자기네들은 버틸만 하면 금리 인하 안 해요. 계속 지금까지 끌고 가요. 미국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 느낄 때는요, 물론 자기네들 말로는 물가 어쩌고 저쩌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열심히 떠들지만 실제는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는 한계까지 왔다, 무너지겠다. 그때가 되면 해요. 우리가요, 역기를 들어요. 이만큼 들고 있어요. 이만큼 팍 들고 있다가 연준에서 이거를 5kg짜리를 하나씩 얹어봐요. 가면 바다바다바다 버티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도저히 못 버티가 삐뚤삐뚤삐뚤 하면, 여기서 하나 더 얹으면 얘가 쿡 자빠졌겠네. 죽겠네. 야, 이제는 금리 인하해야 돼. 아니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다 죽어. 그 숨이 깔딱깔딱 하는 그때 금리 인하를 해줘요. 다시 심폐소생하기 위해서. 근데 그 상황까지 가면요, 이미 많은 그 개발도상국 이런 여러 국가들이나 기업들은 이미 그냥 숨이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단지 죽은지 사는지 아무도 확인을 안 했어. 금리 인하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전신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야, 누가 죽었다 뉴스에서 확 떠들어져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모두가 그렇게 기다리던 열망하던 금리 인하, 그 금리 인하가 전격 시행이 될 때 오히려 아시아 국가, 많은 국가들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수많은 기업이 자빠질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나니까 오히려 잠깐 반짝하다가 그때부터 끝없이 주식이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어찌 보면 지금이 아니고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땅 시행했을 때
그 이후 6개월 그 사이가 더 무섭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주식시장은 한 8, 90%가 다 구라예요. 그 속에 우리는 속고 있어요. 그거를 안 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똑똑해져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게 내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 즐거운 휴일 잘 쉬시고, 또, 어떤 이후 시간들은, 그죠? 또 저희가, 다음 주 5월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이런 것도 또 찾아서, 괜찮은 게 있으면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